오늘도 어제에 이어 증시 하락, 미세먼지 나쁨입니다. 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빠진 곳에 비하면 우리 증시 맞이긴 하지만 선방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어디까지, 연말까지 끝까지 우리 우울하게 연말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아임뉴스닥 오늘 김성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말 들어서 기업들이 돌파구를 여러 마련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얼마 전에 이 수소의 부분에 대해서 투자 활성화를 낸 데 이어 정부가 4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초대형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대차 GBC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착공 속도를 낼 예정인데 현대차의 이런 연말 속도 내는 투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말하자면 민심이 다시 이제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전략으로서 일단 이 부지 개발이라든지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현대차가 이제 자사주 매입, 배당 관련된 주주 환원 정책 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다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동안에 3분기 부진했던 실적의 리콜에 따른 일회성 비용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차의 투자의 그런 이 속도를 내는 것도 사실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의 그런 부양 정책의 하나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일단 2020년부터 예. 전기차 시장의 이런 상용화가 시작이 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이제 디젤이라든가 이 가솔린 자동차의 교체 주기가 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앞당겨졌다 저는 이렇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대표주들이 오늘 시작에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IT주들이 이렇게 미끄러지자 그동안 많이 하락한 자동차주 이제 하락이 멈춘 것인가? 수소차 투자 이어서 민간 건설 투자 부분까지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 현대차가 내년에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가 그야말로 글루미합니다. 미국의 FOMC를 앞두고 있는데요. 투심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감한 경제 개방 이것만 지금 이번 주에 좀 기대를 하는 모습이고요. 뉴욕 증시가 17일 다우 2.1% 하락, 다우 이틀 동안 100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요. S&P 지수 장중 연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지표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FOMC를 하루 앞두고 다른 기사 볼게요. 연준의 금리 인상 고려. 믿을 수 없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 FOMC 앞서 강달러와 인플레이션 없는 상황을 강조하며 연준의 금리 인상을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FOMC를 단 하루 앞두고 잡음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이번에 금리 인상을 연말에 하게 되면 한 2.5%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요. 내년도에 세 차례 금리 인상 실시했을 때는 3%대 가까운 금리가 수준이 사실상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4.8%까지 올라가면서 기업들에게는 일단 이자 비용의 부담 여력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측면으로도 미국도 같은 이제 흐름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경제 지표를 보면은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 제조업 지수도 전일에 22.3에서 또 10.9로 급속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주택 관련 지표 시장 지수도요. 사실상 전월 대비해서 급격하게 경제 지표가 감소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의 전망에서 호재성 이슈는 찾아볼 수 없는 그나마 호재성 이슈가 하나 우리가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은 찾는다는 측면인데 그것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은 제가 봤을 때 악재보다 호재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연말로 다가올수록 추세적인 하락이 지속된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중국에서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주목하는데요. 외신들은 시진핑 주석이 추가적인 경제 개방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등 일부 핵심 의지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며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말씀하신 대로 네.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지금 이거고요. 하지만 다우와 S&P, 나스닥 모두 다 마이너스 2%. 근데 지금 국내 증시 그 정도는 빠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울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 전망들을 보니까 월가의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전략가가 미증시가 더 떨어진대요. 내년의 최고 전략은 원금 지키기다라고 지금 보수적인 의견들이 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국내 투자처로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ETF 전략도 패시브 펀드 자금들이 상당 부분 몰렸지만은 예. 그런 부분들도 타겟책이 되지는 않고 있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전략가들은 뭐 사실 인버스 전략이라든가 그런 쪽도 내세우고 있지만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조정폭을 받은 상황에서 사실상 인버스 전략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또 손실폭을 추가적으로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금 지키기의 전략은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짐 로저스도 뭐 미국 증시의 매도를 네. 추천해줬고 예. 상대적으로 낙폭과대였던 중국 증시 예. 쪽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다. 이런 예. 모습들도 본다면 미국 증시는 글로벌 상대적인 지수 대비해서 고평가된 상황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예. 미국의 경제 지표는 둔화되는 모습이 감지되는데 금리는 인상해야 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금리 인상을 계속 비판하고 이 뉴욕 증시의 자금과 유럽 증시의 자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연말 증시를 보내고 있는데 타겟은 지금 IT죠. 삼성전자가 좀처럼 바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52주 신저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또 떨어지고 있네요.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비수기 내년 1분기에도 수요 개선 여지가 크지 않다. 다만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제한적인데 그래서일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개인들의 매수가 좀 4만 원 이하에서 크게 있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만 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물타기 개념으로 많이 4만 원 후반대, 5만 원대 사셨던 개인들이 액면 분할 전후에 사셨던 개인들이 지금 물타기 이게 맞는 것인가? 개인들만이 이제 매수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근 들어서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주도주라고 보였던 IT와 바이오주들을 연일 매도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반짝 이제 매수 예, 쪽으로 돌아갔지만은 전체 스탠스로 봤을 때는 매도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2019년 이익 급감을 반영한 수준에서 본다면 지금 수준은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디램이라든가 낸드의 예상 하락폭 전망은 거의 30% 가까운 하락폭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락폭에서 컨센서스가 내년에 들어서 좀 더 하락하게 되면 지금의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말하는 주가 수준에서 또 다시 하향할 수도 있다는 측면을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고요. 네. 지금의 컨센서스가 사실은 정확한 컨센서스는 아니다라는 거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포지션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생각하지 말고 수급적인 흐름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적극적인 외국인들의 모습이 안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보면은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가장 피해를 보는 IT,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웨이라든가 지금 뭐 영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뭐 호주 같은 경우도 아이폰에 대한, 그러니까 화웨이에 대한 그 수입을 지금 금지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모바일 수요가 둔화되면 삼성전자 역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훈 팀장의 한마디는 삼성전자의 가격적인 메리트보다
수급을 먼저 보자. 그렇죠. 수급이 아직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를 네. 멈추지는 않고 있는데 들어오는 때를 좀 기다려야 된다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4만 원 이탈할 때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여쭐 때 지금 매수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는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라는 의견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며칠 사이에 이런 상황을 보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시각이 더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점차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이 오늘은 상승이냐? 우리기술 투자가 오늘 18% 가량의 상승입니다. SBI 인베스트먼트도, 그러니까 이 어떤 종목이에요? 가상화폐 테마주들이에요. 자, 최근의 테마주들을 보면 오늘 우리기술투자나 SBI 인베스트먼트와 같은 가상화폐주, 그리고 최근에 LB세미코 어제 오후에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이게 유시민 관련주로 정치 테마주로 묶이면서 정치 투기주로 이렇게 주목이 막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변동성 크고요. 이렇게 시장은 정치 테마주, 수소 테마주, 가상화폐 테마주, 테마의 기승으로 연말 증시는 우울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마주들을 어떻게 좀 현명하게 투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결론은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정답이긴 하지만 이렇게 네. 좀 상승하는 걸 보고 네. 그냥 보고만 있으라.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고점 매수하고 이제 그 위 이제 단에서 묶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100이면 90인 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정작 해야 된다고 하면은 초단타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단타 쪽으로 그렇죠. 근데 접근이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처로 봤을 때 부동산, 주식 투자 그리고 뭐 가상화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가장 낙폭이 큰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점 대비 많이 이제 그 관심폭이 없었던 가상화폐로 이제 비트코인도 최근 들어서 한 10%대 반등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투자처를 찾다 못해서 이제는 비트코인 쪽도 손을 좀 대고 있는. 테마를 찾다가 그렇죠. 이제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자금 이동 이 수순이 지금은 테마주로 몰리는 상황이 좀 더 지속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연말까지 이런 되고 현상은 있습니다. 계속될 것으로 왜냐하면 보세요. 대형주로서의 답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중소형주의 내수주 뭐 우리가 사실 구조적인 성장으로 따진다면은 자동화라든지 인구 감소에 따른 수혜 뭐 GS 리테일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이 아니면 일부 테마주 네.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은 뭐 자연스럽다 하지만은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에서 대비해서 손절가 책정을 꼭 하고 접근하시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타랠리의 실종, 테마만 극성. 이게 연말까지 조금 지속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봤고요. 좀 대형주는 좀 답이 없는 상황에서 테마주의 극성, 기성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이 있는데 함께했습니다.